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트럼프의 전략이 쉽사리 먹힐 수 있는 전략이 아니고 2주가 지나면서 초살로 끝낼 거냐, 아니면 진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될 거냐, 이스라엘이 과연 협상을 만족할 만한 조건이 제시가 될 거고 그게 이란이 합의를 봐줄 거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꽤 높다. 안녕하세요, 미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어제 추경을 발표했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발표하면서 저는 이전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게 되면 추경을 푸는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고 속도전이 될 거다. 누가 먼저 이제 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이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중동 전쟁 탓이냐 아니면 추경 탓이냐. 이게 속도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참전을 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관세 전쟁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전략이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코라 그래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해가지고 이제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실제 성과도 별로 없죠. 근데 딱 지금 이스라엘 참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6월 13일, 오늘이 6월 20일 아침인데 6월 13일 날 이스라엘 첫 공습 이후 1주가 딱 지났습니다. 당시에 2주 내로 끝난다. 미사일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는. 근데 지금 벌써 1주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자 6월 19일에 트럼프가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고 이란 결정을 보려고 최종 명령은 보류했다. 이렇게 이제 하루 사이에 나 니네 칠 거다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보류했다. 이렇게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이란은 항복 안 한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공습했고 트럼프 최후 통첩에도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하메네이 입장에서는 협상해도 실각하는 거고 실각하면 거의 죽을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해서도 죽을 건데 이래나 저래나 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항전을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항전할 수밖에 없는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요. 이란이 원하는 거, 이스라엘 원하는 거, 미국이 원하는 거 조금씩 다 다른 거죠. 어쨌든 한국은 한국 사람은 거기에 이제 수상을 봐서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2월 20일자 오늘자 뉴스 보면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한 게 이란 공격을 2주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또 일부 후타입니다. 하루 만에. 가까운 미래에 협상 타결할 수도.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인 거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하면 일단 명분이 없어. 사실 건달도 명분이 있어야 참전하는데 이게 웃긴 거는 공습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갑자기 공격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핵 협상을 이틀 앞두고 그냥 말 그대로 때려버린 거기 때문에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트럼프가 핵 협상을 아예 안 하는 와중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하던 와중에 지금 참전을 한다? 명분이 있냐 이거야. 이란 입장에서 우린 공격의 의사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다 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 전쟁을 끝낸다? 그러면 말 그대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의 군사 개입 시한을 설정했고 백악관은 대통령이 외교 추구하나 무력 사용도 주저안한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진짜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가 딱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 트럼프도 답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정말 심각한 정도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가 상승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미국의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이야. 그냥 오는 거거든. 욕을 엄청 하고 뭐 선거에 쏟질 거고 뭐 여론이 안 좋아지겠지. 트럼프 지지자조차 53%가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미국 개입을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시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미국이 개입해야 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했다.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면 트럼프를 찍었던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19%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제 막 기사들이 나오는 게 고도로 계산된 트럼프의 전략. 공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안 매길 수도 있고 이미 이 전략은 뽀록이 났던 전략이야.
타코 전략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조금 끝발이 약해지는 거지. 관세 전쟁할 땐 사람들이 우와 했었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야 별 뭐 없었잖아 이런 느낌인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야 설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면역이 된 전략이 뽀록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대통령기를 포함한 이란의 항공기 세대가 오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잘 모르겠다. 협상을 모색하는 거냐? 6월 19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카드가 없다 그랬어요. 이란은 버티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은 못 져. 질 때 지더라도 다 같이 죽자. 자폭. 어차피 질 거. 지면 개 털릴 텐데. 지면 그냥 개 털리는 겁니다.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지. 6월 18일자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거는 이란 정권 교체가 아닌 핵 프로그램 제거가 우리는 목표다라고 했는데, 6월 19일자 하루 만에 또 바뀝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메네이는 현대 히틀러고 존재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메네이를 공개 지목하면서 유대 민족의 적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다. 홀로코스트 당시 히틀러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메네이는 유대 민족의 적이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그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면서 명확한 표적으로 지목했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그냥 상관없고 그냥 이스라엘은 얘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수싸움을 좀 보면 미국은 일단은 미국은 제껴놓고 이스라엘은 명확해요. 처음부터 목표가 정부를 교체하고 이란 정권을 교체하고 친미 정권을 세울 거고 하메네이를 내려오겠다.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핵 무장도 와해가 되겠지. 이란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이 판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데 버티면 니네도 같이 죽는 판이다. 이 오일 쇼크를 감당 못할 걸 라고 해서 버티고 있는 거고, 항복은 별로 없어. 항복의 선택권은 없어. 항복 선택하면 하메네이 죽는 거고, 패배해도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통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협상을 하면 이란이 이득입니다. 이란은 시간을 버는 거야. 지금 어차피 못 이겨.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해서 시간 벌고 무기를 재충전한다 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을 원치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죽이면 돼. 야, 우리가 이기는 판이야. 죽이면 돼. 미국아 도와줘.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게, 공격을 하면 오일 쇼크가 오고 지지도가 떨어질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달러가 약화되는 게, 달러가 강세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야. 지금 달러는 약간 이제 트럼프 때문에 맛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차피 인플레이션 오는 거고, 금리 인하 안 할 거고,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 이거 수습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항모들 쫙 데려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참전까지는 쉽지 않고, 참전하면 하루 이틀 내에 끝내야 된다는 준비를 할 겁니다. 그 협상 시한을 둔 2주 내 공격 결정을 한다는 동안 정보를 쫙 모아서 진짜 하루 내에 끝낸다. 진짜 하루 내에 하메네이 조지고 끝. 이렇게 해야 돼. 이 전쟁이 만약에 미국이 개입했는데 잘못하다가 1주, 2주 딱 켜진다? 진짜 이거 재앙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돈도 없어. 지금 세금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한 방에 원샷 원킬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협상도 협상이지만 미국은 2주간 원샷을 준비할 거다. 암살하는 게 제일 좋겠지.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고, 왜냐면 하메네이 죽이면 이스라엘이 물러날 거거든. 근데 쉽지 않을 거고.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단칼에 미국이 진짜 초살로 끝낼 수 있다면 개입을 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다. 그 와중에 도대체 그래 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어제자로 이재명 대통령 경기 진작 민생 회복 시급하다면 추경을 30.5조 편성했고, 이게 한 7월쯤에 풀린대요.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15.2조, 민생 안정 5조, 세수 보강 10.3조 세 갈래로 구성이 됐고, 전국민 민생 지원금 4인 가구 평균 100만 원 받을 거고 최대 200만 원 받을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렸죠. 근데 어제자 페드에서 파월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죠. 트럼프는 멍청아, 금리 내려야 한다. 연준은 관세 탓에 못 내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고, 파월은 관세로 몇 달 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연준은 금리 연 2회 인하 전망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물가는 상승할 거야. 맞아, 관세가 영향이 올 거거든. 근데 경기는 떨어질 거니까
금리는 인하할 것을 고민 중인데 지금 인하는 못해. 왜? 지금 인하하면 물가 너무 빨리 올라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란 얘기 하는 거잖아. 거기다가 관세로 이미 여파가 슬슬슬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 겁니다. 안 올 수 없어. 그냥 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추경을 했죠. 더 빨리 올 거란 얘기인 거고 전 국민들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누구한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한테 뭐 15만 원, 25만 원 차등 지급한다고 쫙 하면 나만 오면 나만 부자 되는 거지만 전 국민이 다 오면 그냥 단체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이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먼저 느끼게 되는 건 코스피를 먼저 느끼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그 코스피 오른 돈으로 점심 먹으러, 칼국수 먹으러, 쌀국수 먹으러, 커피 마시러 가면 1,000원씩 올랐는데 이렇게 바로 올 거란 얘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와중에 중동 전쟁이 격화되고 이 한 방에 격화돼서 오일 쇼크가 오나 지금 70달러를 오른 상태에서 1주, 2주, 3주 끄나 영향은 그냥 바로 오나 천천히 오나 그 차일 뿐이지 오긴 올 거란 얘기야.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트럼프의 전략이 쉽사리 먹힐 수 있는 전략이 아니고 2주가 지나면서 초살로 끝낼 거냐 아니면 진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될 거냐. 이스라엘이 과연 협상을 만족할 만한 조건이 제시가 될 거고 그게 이란이 합의를 봐줄 거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흐지부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꽤 높다. 사실 오늘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한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관세 전쟁도 언급하고 막 다 언급하고 있어.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난이도 진짜 영상인 거지. 나도 잘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사는데 왜 하냐. 제가 이걸 보는 젊은 의사분들도 있고 메일들이 꽤 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의료 대란이나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영상들 메일들도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들이 아니야. 근데 제가 보여줄 수는 있겠지. 수술도 마찬가지야. 제가 젊은 후배들한테 쉬운 것만 백날 해봤자 안 된다. 쉬운 거 백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언젠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수술, 어려운 이제 컨디션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걸 수습하는 게 진짜 실력이고 그냥 쉬운 것만 만개 잔발이라고. 그런 애들은 의미가 없어. 그런 애들은 바로 실력 뽀록 나는 거고 결국 본인들도 알아. 그러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트라이는 해봐야지. 실패하면 본인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야. 실패하면서 대신에 큰 실패는 하면 지금 제가 예상을 하진 않잖아. 예측을 하진 않잖아.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야. 이거는 내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측하진 않아. 내 유튜브 채널에 명운을 걸진 않지. 마찬가지야.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 내 면허에 명운을 걸진 않지만 그래도 내 리스크 테이킹을 어느 정도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내 실력을 쌓으면서 요 정도 선에서는 나는 멈춰야 되겠다라는 거를 본인이 몸소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내 한계를 조금씩 늙혀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 능력과 내 몸값을 올리는 거죠. 나는 이 정도 급까지 가는구나. 그렇게 의사들도 조금씩 본인의 포텐을 늘려야 할 거다. 안 그러고서는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다들 물가 상승에 준비하시고 사실 상승 준비를 뭘 할 거냐? 딱히 할 거 없죠. 딱히 할 거 없어요. 그냥 본질에 충실해라. 내 능력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죠.